안녕하세요. 우리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돌봐드리는 주치의 김현태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특히 많이 겪고 계시면서도 정작 치료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신 질환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화병이에요. 화병이라고 하면 에이 그까짓 거 뭐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화병이야말로 우리 몸 전체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슴이 답답하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다, 밤에 잠이 안 온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혹시 검사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온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화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화병 때문에 고생하고 계세요. 화병은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 대부분이 내 성격이 원래 그래 하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화병은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질병이에요. 게다가 방치하면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죠. 오늘은 이 화병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병은 한자로 불화자를 쓰는 병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으면서 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다가 생기는 질환이에요. 압력솥에 증기가 계속 쌓이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질환이기도 해요. 현재 의학계에서는 화병을 우울장애의 한 양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화병이 왜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많이 나타날까요? 생각해보시면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참 많은 것들을 참고 살아오셨잖아요. 전쟁도 겪으시고 가난한 시절도 견디시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본인 건강은 뒷전으로 미루시고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는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평생 참기만 하다 보면 몸과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가 터질 곳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화병의 증상은 정말 다양해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가슴 답답함입니다. 가슴이 꽉 막힌 것 같다, 숨이 잘 안 쉬어진다, 이런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장병이나 폐 질환을 의심하셔서 병원에 오시는데 검사해보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으로 목과 명치 부위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을 호소하세요. 목에 가래가 끼인 것 같다, 명치에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이것도 화병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또한 머리와 얼굴 쪽으로 열이 올라오는 증상도 나타나요.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 머리가 터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수면 장애도 빼놓을 수 없는 증상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 잠들어도 자꾸 깬다, 꿈을 많이 꾼다, 이런 호소를 많이 하세요. 소화기 증상도 흔해요. 밥맛이 없다, 속이 더부룩하다, 변비가 심하다, 이런 증상들이죠. 스트레스는 우리 장의 운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화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우리 몸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먼저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빨라지게 만들어요. 그 결과 고혈압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당뇨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는 작용도 해요. 게다가 화병이 있으면 식욕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게 되면서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지죠. 심장질환 위험성도 크게 증가해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관상동맥을 좁히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와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은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해마라는 부위를 손상시켜서 기억력 저하나 심한 경우 치매 위험도 높일 수 있어요. 면역력도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감기에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낫지 않고 각종 감염에 취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화병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무서운 질환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화병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억압된 감정이에요. 화가 나거나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면서 생기는 거죠.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는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한다거나 며느리와 갈등이 있다거나 손자, 손녀 교육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들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도 큰 스트레스 요인이에요.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하는 상황들이죠. 건강상의 문제도 화병을 유발할 수 있어요. 만성질환이 생기거나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느끼는 무력감과 우울감이 화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화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입니다. 화병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화병인 것은 아니거든요. 갑상선 질환이나 심장 질환, 위장 질환 등 다른 질환과 구별해야 해요. 제가 진료실에서 화병을 의심하는 환자분이 오시면 먼저 자세한 문진을 해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는지 등등을 꼼꼼히 물어보죠. 진단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갑니다. 상담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에요. 전문 상담사와 함께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건전한 방법을 배우는 거죠. 약물 치료도 도움이 돼요. 심한 불안이나 우울 증상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를 단기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의학적 치료도 효과가 있습니다. 침치료나 한약 치료를 통해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죠. 화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활습관 개선이에요. 약을 먹는다고 해서 화병이 완전히 나으는 건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생활 패턴을 바꿔야 진정한 치유가 가능해요. 먼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을 하면 우리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매일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집 근처 공원에서 맨손 체조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호흡법도 화병 관리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얕은 호흡을 하게 돼요. 그러면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죠. 반대로 깊고 천천한 호흡을 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서 마음도 편안해져요. 식습관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불규칙한 식습관은 화병을 더 악화시켜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특히 아침 식사는 꼭 챙기세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음식들도 있어요. 바나나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우울감을 줄여줘요.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테아닌이라는 성분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는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술도 일시적으로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울감을 악화시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70세 박 어르신께서 작년에 화병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증상은 전형적인 화병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고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셨죠.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큰아들과 갈등이 있으셨더라고요. 결혼한 아들이 명절에도 안 오고 안부 전화도 잘 안 하고 손자들과도 만나지 못하게 해서 속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아들에게는 직접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박 어르신께 먼저 상담 치료를 권했어요. 처음에는 그까짓 것 가지고 상담을 받냐고 하시더니 몇 번 받아보시고 나서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시에 생활 습관도 바꾸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시고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원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에 다시 뵀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잠도 잘 주무신다고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아들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먼저 연락을 드려서 내가 바쁜 걸 아는데 가끔이라도 안부 전화 한 통하면 아빠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화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해요. 한 번 생기면 치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또한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아예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받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화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감정 표현을 연습하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건전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시거나 일기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기대치를 조절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자식들이나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클 수밖에 없거든요. 내 나이에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한 거야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해요.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어떤 어르신은 화가 날 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시고 찬물로 세수를 하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화병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될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이까짓 거 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고 할까라는 걱정하지 마세요. 화병도 엄연한 질병이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언제 병원에 가셔야 하시는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가슴 답답함이나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너무 심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화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아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화병은 나이 들면 다 겪는 거라서 치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화병도 분명한 질병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또 화병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화병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뇌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이나 호르몬 변화 등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거든요. 화병은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해요. 화병을 제대로 치료하고 관리하시면 남은 인생을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면 화병은 억압된 감정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고 우리 몸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혼자 참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화병 예방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화병 증상이 심하시거나 오래 지속되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세요. 화병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이 영상이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